오늘은 얘들아 16페이지 피시고 고전설에 대해서 필기를 좀 많이 할 거고 여기 너무 친절하지 못하게 너무 불친절하게 한 줄씩 띡띡 의미 없는 것만 나열돼 있어. 16페이지 요 1, 2분에 공간을 많이 쓸 거고요. 당연히 테스트는 여기서 중간중간에 갈 겁니다. 자 16페이지 고전설 우리 성민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 좀 나뉘어. 근데 어쨌든 반반의 확률이 같아요. 반월고 자 나는 확실히 들어간다. 성민고 시험 범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게 두 명은 확실히 들어간다고 했대. 근데 지금 다영이 포함해서 3명은 확실히 안 들어간대. 진짜 몇 반이에요? 아, 6구간이 들어간다고 하셨대. 그러니까 내가 또 물어봤어. 송민국을 들어간다라고 너가 여쭤봤니? 이랬더니 여쭤봤고 들어간대 했대. 근데 선생님 다르잖아. 그거 같아? 방울 아니죠? 음이지. 자, 그럼 호연님 미션. 다음 주에 이제 계약을 하죠? 나 호연님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여자 선생님이시, 여자 선생님 좀 젊으신 분. 그래서 직접 여쭤봐. 친절하게 대답해주시는 좀 스타일이에요. 사랑이 지각입니다. 얼른 오십시다. 숙제했죠? 네. 자, 이따가 갈 거고. 얘들아 이제 고전소설에 갈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고전을 공부하고 있잖아. 문법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고전입니다. 지난주는 시가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 시, 운문 버전이고, 오늘은 소사 버전. 소설을 합니다. 산문 문학 고전 소설을 할 거고, 얘는 당연히 얘들아 서사 갈래 이렇게 보면 되죠. 현대 소설, 고전 소설, 이야기라는 뜻이고, 이 사건, 갈등, 인물의 어떤 대립구도 이런 서사 갈래로 주제를 제시한다. 여기까지는 소연이 갈게요. 운문 3분의 차이만 짚고 됩니다. 운문 무슨 뜻? 운문 그게 아니면 3분이잖아. 운문은 뭐가 잘 느껴지는 글이죠. 운율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시간은 운율, 시란 뜻이고요. 리듬감이 느껴지는 이 글이고 이거는 이야기. 이 상태적으로 느껴지지 않죠. 자, 그러나 고전소설은, 자, 이 소설 중에 오늘 고전하잖아. 자, 그러나 소설은 이 운문의 성격이 가미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소설과의 차이기도 하고, 이 운문 시가의 어떤 영향이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소설인지는 이따가 할 거고요. 뭐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소설에는 참고가 없어요. 이따가 중간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강아지에서 다시 영상으로 갔지? 네. 이렇게 지키고 있지? 네. 자, 일단 16페이지에 대해서 수연이 갈게요. 1, 2, 3. 자, 핵심 톡톡에 1, 2, 3만 읽고 쭉 내려가. 1, 2, 3 다 읽으세요. 시작. 자, 줄거리 얘들 앞부분 줄거리 맨 앞에 앞부분 줄거리 좀 조그마한 포인트 글씨체로 써있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맨 위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생략된 줄거리 그 다음에 인물 사건 다 들어간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조그만 글씨 한 4줄 5줄에 설정 다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략도 있죠. 중략된 내용이 어떤 사건, 어떤 반전 이런 것들이 줄거리에 제시가 될 거니까 이거 2개를 놓치지 마라. 자, 그러면 인물 요 주인공 선인이겠고 여기 적대자 악인이겠고 이런 식으로 기본 공식이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까지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거 체크하고 가는 거야. 요거까지 체크를 해도 본문 가면은 선인 이름 3가지 버전 가족 관계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씩 친 것도 헷갈리니까 앞부분에서 찍고 간다. 사건 표시하고 간다. 그 다음에 수연이 2번
그래서 그 표현이 뭔지를 알았는데 그게 안 나왔잖아. 써야죠. 같은 이름 다른 표현. 그러니까 뭔가를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 자, 그냥 아는 대로, 자, 아는 대로 투표하는 거니까 아는 대로 말하세요. 자, 양반인데 조선시대 그 중국 배경일 때 영의정 정도의 지위 같아요. 자, 제일 많이 나온 호칭어, 관직명이 있어. 그죠? 자, 주인공이고 유씨다. 그러면 유땡땡에서 주로 이런 직명이 나와. 한림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얘들아 여기다 써놔. 주로 주인공이겠죠. 유씨가 이렇게 많아 보이지? 자, 주인공 이름, 성, 그 다음에 옆에 직책명이 있는데 뭐 직책명, 직위, 뭐 혹은 어떤 장군,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성공을 맡았다 그럼 장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원수 진짜 많이 나옵니다. 원수. 자, 대원수, 도원수 뭐 이런 식으로 원수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원수가 출전을 했다. 분담 소설 같은 경우 전쟁에 출전을 했다. 그럼 원수 밑으로 장군의 뭐 중군장 이런 것도 있어. 중군장. 자, 이런 식으로 대신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앞부분 줄거리에 이름 정도 있고 본문에는 보통 뭐 한림이면 유한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무슨 원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아버지일 확률이 높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뻗어나오는데 선인 주인공 유한림이다. 그럼 이 사람의 아버지 뭐 이러면 예를 들어 유승상 이런 식으로 나왔다. 유승상. 어머니다. 그럼 유부인 이렇게 가는 거야. 유부인이 아니겠죠? 김부인 이렇게 가는 거야. 유부인 아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계를 뻗어나가면서 내가 이제 맨날 인물 관계를 그리라고 하는 거는 사건은 인물과 인물의 주변인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지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치요. 그 다음에 가계도 같이 알아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단어는 앞뒤 문맥으로 뜻 추론하기 뭐 이렇게 나왔잖아.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번 이건 내가 그냥 갈게요. 자, 한자어를 다 알 필요 당연히 없어. 다 알 이유도 없어.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자, 요 한자어가 뭐가 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문맥이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끔 돼요. 문맥 추론 영역이야. 자, 한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은 앞뒤 문장, 앞뒤 수식어, 서술어 이렇게 해서 전체 문장에서 문맥을 가지고 추론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 도움이 좀 되라는 의미로 웬만한 자주 나오는 한자어는 좀 알아둬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쓸게요. 일단 3번에. 자, 천자. 물어보기 전에 일단 써놓고 물어봅시다. 천자부터 시작해서 자주 나오는 한자어. 많이 들어봤을 거고 지난주도 나왔고. 자, 준호 이름은 내가 뭐 준호야. 자, 천자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배경이 어떨 때 임금 대신 천자 이렇게 표현하는가? 우리 조선 임금을 말하고 싶은데 천자로 세계관은 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성민국이랑 비슷한 거야. 그건 직역하면 그때 말이야. 하늘의 왕이라는 뜻이야. 근데 실제로는 누구겠어? 자, 황제 보세요. 근데 직역한 건 맞았어요. 실제로는 하늘의 임금이라는 뜻이야. 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근데 중국의 황제는 그렇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임금, 신하 이런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교적인,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돌려서 중국 배경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천자하면은 황제란 뜻이고 쉽게 말해 임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한림, 천자 이런 식으로 중국어죠. 자, 천자는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서 이제 쭉 파생하면서 갈게요. 임금님은 조선시대 임금님이면 한양에 도성에 살죠. 지금의 경복궁 같은 사람 말이야. 자, 임금님 한양에 계시고
벌이죠. 화재는 호칭어만 달라요. 어디 사는지 요거 이제 잘 알아두면 돼. 자, 한양이 아니라 중국 버전. 장안입니다. 쓰세요. 자, 천자가 장안에 있어요. 장안. 한양이 장안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성, 땡성, 황성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콜라보. 자, 요거를 그러면 세트로. 이렇게 거의 뭐 한 어떤 수십 열처럼 머릿속에 각인시켜놓으시면 이 정도만 나도 공간적 배경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천자, 장안, 항성 같이 따라올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의 한자어 가지고 이제 그 세계관, 뭐 배경, 네, 이동 정도를 원활하게 파악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소재를 좀 할게요. 소재도 많이 나오는 소재, 보통 이런 기능하는 소재 좀 건데 한자가 나올 건데 한자만 알면 돼. 한자씩 알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주 무슨 주 있다고 주 한자. 그 다음에 무슨 마 나오겠지만 마 한자. 그 다음에 검 이거 한자. 무슨 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선. 자, 진짜 많이 나오고 방울로 나오는 소재들이고 뭐라고 한자가 어지러이 써 있겠지만 요 한 글자씩 가지고 자 이런 애들은 당연히 얘들아 얘 술이에요. 술. 그 다음에 얘 말이죠. 말. 검 칼이고 선 부채입니다. 부채. 물론 배 할 때 선박할 때 선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부채를 의미하는 선. 그래서 박씨부인이라서 저는 옥화선 이런 거 붙이면 갑자기 장군들 몰살시키고 기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비범한 능력을 부여하는 비범한 도소를 부릴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소재. 그래서 한 글자 쓰기 이런 애들 소재 주로 단글로 나오는 단글 소재 한자 배운다. 이 정도만 암기를 하고 이제 뭐 나머지는 앞으로 너네는 이제 많이 볼수록 이제 뭔지 알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물어보는데 이거는 알까? 하나 풀이 열심히 했죠? 모를 수도 있고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모르더라고. 자, 화양공주가 기억이 날 겁니다. 맨 마지막 지금 막 가정 안 사람은 챙기고 한 사람은 질책하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본인 남편 막 꾸짖어. 본인 남편을 욕하는 상궁을 꾸짖어. 기억나죠? 자, 본인의 남편은 공주의 남자란 뜻이고요. 자, 천자의 딸, 그죠? 그의 남편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천자의 사위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오면서 문을 터프하게 열어? 조심하게 열어야지. 늦게 와서 비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승우야, 책옆에 밀어놓고 얼른 따라서 16페이지입니다. 대응이 혹시 아나? 원래 너네 이 시간이 아니라서. 아니, 저번에 바꿨는데 저 이 시간에. 데스크에 말 진짜서. 확정이야? 이 시간? 네.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묻는 게 없어요. 대운이 누굴 같은? 자, 남편 뭐라고 합니까? 비음. 자, 비음. 열심히 했네. 자, 뿐만이에요. 얘들아 거기까지만 쓰고 지난주에 천자에 해당하는 딸이 있으면 공주가 나올 거야. 오늘도 공주가 나와요. 자, 공주의 남편이 있다 그러면 부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론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고전 소설의 이제 형식을 또 체크할 건데 일단은 인물부터 어떤 인물의 유형이 있는지 인물 유형. 그다음에 구도 두 가지 하고 공부할 겁니다. 하람이가 하자. 하람인가? 람이죠? 네? 람이야. 아예 이음이야. 람이에요. 약간 저기 같다. 주인공 전 도술 부리는 그런 영화 같은 거 주인공이 같아. 자, 하나이가 읽을게요. 17페이지 2번만 읽을 거야. 인물에 표시하면
일각에서는 소설을 만드는 특히 뭐 주목해야 하는지 특히 고전 소설에서 인물을 칭하는 말들이 잘 바뀌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인물을 표시해야 한다. 또 고전 소설의 특징상 인물 간의 대리가 선악의 뜻을 놓은 경우 큰 편 대 악인 편가 많기 때문에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을 표시하고 있다 보면 작품의 내용이 간단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주동인물, 동그라미, 반동인물, 세모사 앞부분 줄거리에서 우리가 이거를 방점을 찍고 간다 그랬어. 자, 고전 소설은 단순합니다. 시가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이 선악의 대립에서 안 벗어나. 그리고 주인공이 악인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어느 정도 기회주의자, 뭐 일제강점 어제 광복절이었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 아닌 이상 이 고전은 요 공식이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대립. 자, 여기서 당연히 주동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한다는 뜻이야. 여기가 주동인물이고 여기가 반동인물. 그 자유의지에 반하는 인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동, 반동. 선인 주동, 악인 반동. 이 대립구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얘들아 인물 유형이야 지금. 인물 유형에 주동, 반동은 이렇게 자유의지의 여부고요. 자,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 전형적 인물로 좀 나눌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선악 대립은 아니에요. 자, 개성이냐, 전형이냐. 이거 체크하시고. 하나는 평면이냐, 입체냐 이런 걸 거야. 입체. 입체적 인물 혹은 뭐 평면적 인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작품을 예로 작품 유명한 작품 속 인물을 예로 뭐든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성이 드러난다는 뜻이고 이제 시우랑 전형적이다라는 건 쉽게 말해 어떨까? 개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평범해. 자, 평범한 스타일이 제일 많겠지. 고전은 주동 선악도 뻔해, 인물 캐릭터도 뻔해. 기본적으로 평범한 게 이 기본 베이스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온 김에 평면적이겠죠. 도형으로 따지면 평면적인데 어쨌든 이따위로 얘기하고. 자, 개성적이다. 이거는 너네들이 알고 있듯이 뭔가 좀 특이한 독특한 인물상. 전형적이다, 평범한 인물상. 여기가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선악도 전형적인 거죠. 선인의 전형, 뭐 악인의 전형. 자, 근데 대표적으로 효의 상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개의 상징이 있고. 상징 당연하니까 안 쓸게요. 자, 요거 두 개만 하자. 승우야, 둘 다 불러주세요. 효의 상징적 여자가 있어요. 있어. 무슨 전?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틀려야 돼. 그래, 다행이다. 또 계속 춘향이래. 하면 좋아. 신청이죠. 효의 상징. 그 당시 여자, 그러니까 자식이랑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쯤은 바쳐야 되는 그런 효를 요구받던 시대적 충효의 유교적 가치관의 전형적 캐릭터. 심청이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 그래, 이게 춘향이야. 지주와 절개. 이거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평생 한 남자를 바라보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고 이래야 이런 거 세워주잖아. 열령 같은 거 세워주잖아. 이래야 인정받는 시대. 아주 끔찍한 시대입니다. 열령은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전형이고요. 여자 버전이라면 이제 남자 버전은 개성 인물로 갈게요. 소민아, 남자는 이제 여기 표, 그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절개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제 인물에 대한 거 뭐라 그래? 유교적. 대해서 뭘 해야 돼? 춤을 다해. 남자는 충성심을 임금에 대해서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유교 질서 3대장이잖아. 자, 근데 이 충. 자, 요 충에 일반적으로는 오늘 배울 건 당연히 요거예요. 오늘 배울 건 이런 게 드러날 건데 특이하게 이 사람은 충이 아니라 충의 좀 반대입니다. 자, 저 갈게요. 제일 유명해. 자, 동서무섬 이 사람 이름으로 예시로 돼 있어요. 자, 누구야? 동서무섬 이 사람의 예시로. 그치, 홍길. 자, 서자 출신의 비운의 캐릭터. 자, 이 사람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과거사로 인해서 그 울분을 가지고 나라의 도적이 돼서 8명의 길동이로 쪼개져가지고 나라를 막
제목이 아니라 억눌려진 것들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임금은 거의 협박하는 그런 특이한 캐릭터였죠. 자, 개성적 인물 홍길동. 자, 이런 식으로 전형, 개성.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개성적 인물의 여자 버전. 자, 요거는 그냥 내가 얘기할 거고 너네 알 거야. 자, 여성의 캐릭터는 남편에 대해서는 절개를 다하거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효를 다하거나 이런 게 전형이랬잖아. 그럼 여성 버전의 개성은 뭐냐? 자, 박씨 부인 들어봤을 거야. 박씨 전. 홍계월전 너네 숙제 이번 주 숙제였어요. 홍계월전 너네 에브리데이 이번 주에 배웠을 거야. 홍계월전 이제 고등학교 교과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군담 소설. 자, 이런 거를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박씨 여자, 홍계월 여자야. 여자가 주인공인데 여자가 막 전쟁에 출전해서 공을 아주 남자들이 못하는 공을 세우는 그런 설정이에요. 군담 소설 속 여성 캐릭터가 대표적인 개성적 여성 캐릭터 군담 소설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인물의 유형이고요. 뻔하고 그다음에 뻔하니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간단하게 오늘 기본 조건만 보면 돼. 구분 조건. 성격 변화 인물이에요. 성격이 변화가 되면 입체, 변화가 없으면 평면이겠지. 변화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선인이 악인이 돼서 변절하거나 이 개가 천선돼서 선인이 되거나 이런 거야. 아니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거나. 그다음에 평면은 서로 끝나고 축으로 끝나고 이런 거. 역시 평면적 인물, 전형적 인물이 고전 소설에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보통 선악의 구도로 나오는 평범한 조건이다. 여기까지 인물 유형이고요. 우리 소민이가 잠깐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소민이한테 이제 지난주 수업 기억을 내가 상기시키고 자, 함께. 자, 지난주 수업이야. 이번에는 흑인이가 아니고 수업. 자, 소민아 우리 뭐 배웠어요? 지난주에 소설 아니고 뭐 배웠어? 아직 안 주웠어요. 시가 뭐 배웠어? 해줄게요. 시가? 부전시가로 뭐 배웠다 우리?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은 확률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작품 이름 뭐였다? 그래, 정철의 송미인곡이었죠. 자, 송미인곡의 이 세계관. 자, 요거를 가지고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고전소설에도 많이 드러나는 이 구도. 세계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원적 구도에 대한 설명까지. 여기까지가 공문전의 마지막 소설 갈래의 핵심 요소 설명입니다. 자, 얘를 송미인곡으로 들을게요. 자, 이제 정말 기억이 날 거야. 아까 얘기하려던 거 이제 열심히 얘기하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누가 나왔냐면은, 자, 하늘에 천상계. 자, 요거 얘기였어요. 자, 임금 이름. 천상계야. 이제 하늘나라 맞아. 아까는 직역하면 천재였고요. 지금은 하늘나라예요. 하늘. 누구 살아? 누구 살아? 천상계에서 왕. 옥황 나오고, 옥황상 나오고. 이제. 자, 어디 살아? 이 사람의 근거. 옥이니까 중간에 옥이 들어가요. 뒤에는 거울같이 경. 그래, 배곡경이었죠. 자, 천상계 하늘나라의 옥황상제 배곡경 그를 모시는 선녀. 그 선녀가 약간의 흠결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벌받으러 내려오는 곳이 인간세계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인으로, 아니 여인이겠죠. 인물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는 지상계. 자, 인간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옥황상제 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배곡경, 한양의 역시 도성이겠죠. 그 다음에 인물은 그 당시, 그러니까 송민국 기준으로는 신하 정철이었어. 근데 그거를 어디에 있댔다? 선녀에 있댔던 거. 자, 이 세계관, 요 대리. 자, 이런 게 이원적 구도고요. 자, 이게 도교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유교. 이 이원적 구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들아, 위는 신선한 큰 세계, 그 다음에 밑은 비천한, 우리 다 비천한 데 사는 거야.
내려오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내려온다 해서 적강하수라고 해요. 적강하수. 내려온다. 뭐하러? 벌 받으러. 약간의 은결을 가진 신성한 존재들이 그 죄를 씻으러 오는 곳. 그래서 내려와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일대기의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이 미션을 다 수행하면 비로소 어떻게 한다? 비로소 다시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자, 이원적 구도 이런 게 적강하수 이런 게 나오는 고전 소설이 많이 있으니 알아두세요. 자, 그럼 참고로 오늘은 자, 여기 천상계가 다른 버전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공부해서 할 거예요. 자, 천상계 오늘 나와. 오늘도 이 적강하수 이원적 구도인데 천상계 말고 다른 식의 도교적 세계관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이 송민국이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까지 이걸 16페이지, 17페이지에다가 필기를 열심히 잘 하시고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공부를 할게요. 우리 강아지 안 나왔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강아지주의고 그다음 자 이제 너네는 예고합니다. 이제 잠시만 자 이걸 누군가가 파트를 분배해서 읽을 건데 그동안 너네는 쉬는 게 아니야. 자 읽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 동그라미 세모로 쭉 너네가 스스로 계속 끝까지 흐름 안 놓치고 인물 관계도 파악하고 체크하면서 내려갈 거거든. 자 그 전에 모두가 앞부분 줄거리는 모두가 지금 체크하세요. 인물 사건 다 종합 세트로 나온다고 했죠? 체크해. 19페이지 김진옥 앞부분 줄거리에 인물 사건 파악하세요. 자, 한 명씩 할게요. 인우야, 인우부터 시작. 자, 동그라미만 볼게. 동그라미만. 자, 선인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있어? 안 하고 있. 네. 자, 김진옥. 얘들아, 이 소설의 이름은 김진옥죠. 얘가 주인공이죠. 얘가 선인이자 일단은 호칭어로 나올 겁니다. 김진옥. 주인공. 자, 그 다음에 불러. 그 밑으로. 자, 부정적 인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죠. 남의 용왕이라 동그라미 동국. 등곡이요? 등곡 아닙니다. 남의 용왕. 남의 용왕 나오는데 왜 뜬금치 용왕? 자, 그 다음에 또 가족들. 그게 가족들하고 지금 찾는 거 아니죠? 유부인 아내겠죠? 유부인입니다. 아들 이름? 운. 자 얘들아 김진옥 가족 그 다음에 플러스 용왕인데 남의 용왕 여기까지 성인에 해당하는 이 동그라미들 체크하시고 다음에 이제 호연이가 세모에 해당하는 악인을 쭉 불러보세요. 악인 악당의 무리를 불러봐 진짜. 아, 등공용왕. 남의 용왕이 뭐 적대자 정도 되겠죠? 자, 등공용왕. 여기서는 안 나오고요. 앞부분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 무양공주도 나오지. 자, 황제, 천자의 딸, 무양공주. 근데 얘는 악인이에요. 화양바다의 악인입니다. 자, 얘가 누구랑 계교를 짰대? 그래, 이선영 얘들아, 선 뭐 착해 보이지만 악인
정다은입니다. 그 다음에 정동안. 이따가는 성 빼고 나올 거니까 얘네 정확히 체크하고 이따가 얼른 반갑게 얘네들 체크할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양공주 패거리 얘네가 계략을 꾸며서 요거만 봐도 사건 나오잖아. 자, 이 무양공주가 사연이 있어. 여자가 한이설이면 이렇게 무섭잖아. 자신이 혼인을 하고 싶었던 김진옥이 혼인을 거부하고 딴 여자랑 결혼하니까 지금 얘네랑 같이 계략을 짜서 이 가족을 멸문지화시키는 거야. 이런 어떤 세계관이, 그러니까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푸는 공주의 패거리가 김진옥 집안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네. 자, 그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김진옥의 시련, 아내의 시련, 아들의 시련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나올 거예요. 가족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자,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이제 사건이 그거죠.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가족 김진욱 일가의 닥친 시련 이렇게가 사건이고요. 사건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온다고 했어요. 얘들아. 갑자기 용왕 나왔잖아. 이제 여기 쓸게요. 자, 용왕 왈에다가 세계관부터 쭉 정리하고 가. 자, 천상계 아니고 이번엔 용왕이야. 그럼 무슨 개야? 용왕 어디 살아? 용왕은 바다에 삽니다. 수공개예요. 자, 천상계를 수공개로 여기서는 수공개 버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그 왕 용왕이겠죠. 용왕. 자, 근데 여기서는 남의 용왕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남의 용왕이 성인에 해당하는 남의 용왕이고요. 자, 그다음에 용왕을 모시는 신하들은 뭐 이름 나올 거고 용왕은 용궁이죠. 용궁에 삽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불가사리, 별가사리 이런 거 나올 건데 어쨌든 자 이것도 도교예요, 얘들아. 이것도 도교야. 자, 그러니까 하늘 버전, 수공개 버전, 바다 버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설승우야. 바다 버전의 왕 용왕, 하늘 버전의 왕은 아까 옥황상제였죠. 누가 더 셀까? 그래. 용왕보다 누가 더 세냐면은 하늘이 셉니다. 깜짝이야. 옥황상제.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도교다. 됐죠? 도교적 세계관이고 그러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도교적 세계관이고 여기 도교, 수공개, 그 다음에 유교, 황성, 장안 나올 거예요. 유교의 중국 부대 버전. 이렇게 이원적 세계관이 이 소설의 구도다. 이원적 구도입니다. 네. 아까 말했던 구도가 여기서는 수공개 버전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계로 가고 이런 과정으로 앞으로 공부를 이제 시작할 거고요. 예서가 읽을게요. 예서가 제일 길게 읽을 거거든. 자, 좀 볼게. 용왕왈부터 각설 전까지 읽을 건데 선생님 읽으라고 할 때까지 쭉 읽을게요. 그 동안 우리 아이들 다 뭐 하느냐? 동그라미 세모 쭉 내려와. 동그라미 세모 체크하면서 가세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아까 소재 나온다 했거든? 얘들아? 소재 나온다 했거든? 그 주, 검, 여기 마, 선. 자, 이 중에 나오는 게 있으면 이것도 체크해. 이 대목에서. 오케이? 자, 요거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요거까지 체크하면서 들으세요. 예서 시작.
이름이었고요. 어디에 있다? 장안에 있다. 자, 거기에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 자, 요거 지상계 아까 말한 인간 버전이 중국을 무대로 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역시 황성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황성, 장안, 천자. 자, 황성으로 오는 과정이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파트는 뭐냐면은 자, 용궁에서, 자, 용왕에서, 그러니까 수궁계에서 어디 인간계로 이제 전환하는 거야. 다시 말해 작별 파트예요. 자, 작별 파트, 그다음에 인간계의 황성으로 이동 파트. 지금. 자, 그래서 너네는 동그라미 세모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찾아는 모르겠네. 자,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물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주 나와 안 나와? 주 한자만 알면 돼요. 하나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술일까? 술도 나와. 근데 또 다른 주가 하나 나오거든? 왜요? 술주도 나오고요. 또 다른 주가 또 나와. 진주도 나옵니다. 얘들아, 맨 처음에 용왕왈 대사에서 찾으세요. 진주. 이건 뭐 한자로 나오는 건 아니고 진주로 나오거든요. 자, 술주도 나오고요. 진주도 나와요. 고현아 정신 차리시고. 진주 찾았죠? 진주 기능 본인이 설명할 거거든? 자, 이는 수중에 귀한 보배라. 이게 진주야. 자, 이 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춥지 않고 이 진주를 두면 자, 진주 기능 체크하세요. 진주 기능. 또로 그 밑줄부터 쳐. 녹발이 장춘이요. 요 정도 한자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왜? 70이 넘도록 뭐 하겠대? 안 늙는다는 뜻이겠죠. 그 당시 100세 시대가 70 정도 된다 보면 100세까지 장수하는 장수 기능 하나. 자, 한자는 맥락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뒤가 중요해요. 또 다음에 호연아, 죽은 사람 입에 넣으면 환생한대. 그러면 진주의 기능 뭐다? 네, 환생, 부활 기능이에요. 거기다 써. 자, 1번 진주가 나옵니다. 자, 1번 진주. 자, 무슨 기능이다? 환생시키는, 부활시키는 기능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능이라고 했죠? 네, 진주인 거야. 자, 용왕이 뭐 비단으로 지어 입으면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좋고, 그다음 중요한 건 진주인 거야. 진주를 줬고 장수 플러스 환생 기능한다. 중요한 건 환생이에요. 환생을 하나니 이는 보배로다. 바다의 보배인 걸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얘들 봐봐. 환생 기능을 하는 걸 준다는 건 다시 말해 나중에 이제 앞으로 육지에 갈 건데 거기서 누가 죽을 뻔한 죽을 뻔하는 상황이 온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직선이에요. 자, 진주는 환생 기능을 한다라고 나오는 이 대목은 다시 말해 앞으로 환생을 시킬 일이 벌어지겠다는 암시 독선이다. 그까지 같이 써. 환생시킬 소재로 쓰이겠죠? 그러니까 독선입니다. 이거를 환생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용왕이 지금 누구에게? 김진옥에게 주고 있는 선물이 이 진주야. 참고로 왜 이제 진주부터 해가지고 선물을 줄 거는 왜 주느냐? 자, 참고로 조금 전에 나왔죠. 여기서 남의 용왕이 누구를 무찌르냐면 등곡 용왕을 무찌르야 돼. 얘네들은 이제 뭐 패권 전쟁을 하고 있나 봐요. 수궁계 패권 전쟁 중인가 봐. 자, 근데 얘를 누가 무찔러줬다? 얘가 이제 지상계에 김진옥이 무찌른 거야. 김진옥이 이 용왕 동곡을 그러니까 제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김진옥에게 공을 치하하는 선물을 준. 다음에 두 번째 차다 이제. 자, 그 밑으로. 그래서 얘가 좀 내려와 한 5번째 줄 갈게요. 자, 원수가 사양하다 받으니 그 밑으로. 소민아, 원수는 대국의 신하다. 자, 원수 체크했죠? 동그라미 쳤겠지? 얘 누구다? 그치, 김진호. 아까 잠깐 원수 얘기했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 자, 원수 동그라미 아까 쳤어야 됐고요. 김진호 뭐라고 나올 거다? 원수라고 나올 거다. 원수 김진호. 사연 하나 받았어.
거예요. 크게 4개를 줄 겁니다. 자, 공치하. 그러니까 치하하면 공치하. 이런 식으로 정도 추론하면 돼요. 맥락상 치하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단어 한자씩 이런 식으로 맥락 추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공을 치하하는 진주 하나 준 다음에 그러를 닦아 원수께 붙이고 예단을 봉하여 어쨌든 줬대. 원수가 감사합니다고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하 한 명씩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다른 걸 줄 거거든. 자, 요거 소민이가 할게요. 자, 소민아. 이제 두 번째 줍니다. 자, 요 중에 있나 봐. 그 일광로가 뭐 일광주 하나 줬대요. 이거 건너뛰고 여동빈이 뭐 줬는지 봐. 여동빈 신하 이름이에요. 여동빈이 뭘 줬대? 부채 줬대. 얘들아 선 체크. 자, 부채 나온다고 했죠? 부채 선입니다. 여기서는 부채선입니다. 자, 부채를 줬고요. 부채 기능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 밑으로 큰 따옴표 묶어. 자, 여동빈 뭐 신하 이건 중요하지 않고 누가 줬어? 자, 부채를 주는데 부채 기능이 박시블린 뭐 이런 거에서도 주로 나오는 이 기능인데, 자, 이 부채를 한 번 싹 붙입니다. 그러면 운, 무, 비바람, 그러니까 안개, 구름 이런 게 싹 이렇게 자욱하게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비올 때 붙이면 꽃이 만발한다. 준호나 고전소설의 서술상 특징 대표적인 게 있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하죠. 비현실성이라는 뜻이죠. 자,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 말이 안 된다는 뜻이고 비현실성. 근데 세 글자로 전기. 자, 전기적 요소, 전기성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서, 자, 말이 안 되는 도술 이런 건 당연히 전기성이니까 사실상 이 네 개는 전체가 다 전기성이에요. 그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전기적 요소, 말이 안 되는 도술을 고전 소설의 서술 방식 중에 대표적인 서술 방식이다. 일대기란 뜻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비현실이란 뜻이에요. 다음에 다영이로 가자. 자, 두목지라는 신화는 또 뭘 줬대요? 칼. 자, 칼 밑에 이건 이제 다영아 뭐 등불 기능 같은 거 하나 봐.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능? 그치. 자, 3번. 자, 세 번째 3번 칼 범위라는 뜻이고요. 자, 얘는 그 악귀 퇴치네. 악귀 퇴치. 악귀 퇴치지. 악귀를 퇴치해. 저 우리 호연이 악귀 퇴치해야 되는 대답하면 좋아. 물 좀 마셔. 물 옆에 있네. 악기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퇴치하세요. 칼이 들어왔다 생각해. 저 우리 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요거 그다음 이제 마지막 호연이 불러. 자, 이적선이라는 사람이 금표통 하나를 주면서 그 밑으로 뭘 줬대? 술. 자, 주 나오죠. 아니라 주 나옵니다. 불로주 모시고 해주면 술입니다. 불로주. 그 다음에 호연이가 이거 추론의 영역이니까 추론 한번 해보세요. 자, 술이 있대. 그 술의 기능 옆으로 바로 나오는 거야. 순간인이 먹어도 진치 못한다. 추론해봐. 이런 건 추론의 영역이지. 술 마시면 진치 못한대요. 누가 마셔도 1000만 사람이 마셔도 진치 못한다. 무슨 뜻이겠어? 술 많이 마시면 어른이 어떻게 돼? 취하면 어떻게 돼? 무서움이었어. 참. 취한 사람들이 무서움이 없어진다? 그 말은 안 좋게 말하면 뭐야? 정신을 못 차린다. 꽐라 생각하면 돼요. 자, 꽐라낸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진주, 부채, 칼, 술. 자, 이 모든 게 얘들아 다 기본적으로는 여기다 대표로 썼지만 다 전기적 요소예요. 다 전기적. 그럴 수밖에 없죠. 용왕이 준 거 아니야. 용왕이 사람들이 준 거 아니야. 자, 전기적 요소고요.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가지고 이제 써먹을 거야. 김진욱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뛰어난 능력 발휘 소재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고 간 거예요.
이런 소재 이건 뭐 공식이죠. 까지 지금 뭐 하냐면 그 주제도 정리 안 해도 돼요. 다 알잖아. 지금 용왕이 누구 용왕? 남의 용왕이 나의 정적을 무찔러준 인간 김진옥을 공치하면서 작별 환송하고 있다. 환송 파트. 자, 용왕에서 환송했고, 아 이거 환송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작별 환송 받는 거 환송, 극진한 환송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동할 거야. 이동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각설인데, 자 이동 잘 봐 이제. 자 이동 잘 봐. 진치 못하니 가져가라까지 했어요. 자 여기 밑에 줄 묶어 얘들아. 그 밑에 줄 두 줄 묶어. 각설 전까지 두 줄. 한이부터 오더까지 묶어서 자 작별 파트를 요 두 개 구분할 건데 원수가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별하고 용왕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용왕 용궁 사람들과 이별하고 용왕께 하직하고 끊어. 용왕께 하직하고 끊어. 자 여기까지가 환송이야. 여기까지 환송이라고 쓰세요. 길게 환송 얘기가 여기까지인 거야. 자 그리고 이건 길게 서술과 대화의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내가 이거 왜 주는지 길게 장면을 제시하는 방법 대화로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동은 어떻게 제시하냐면요 한 줄도 아니고 반줄로 끝내요. 거기 밑줄 신을 모셔 길을 떠나 황성으로 오더라. 여기가 이동이야. 어디로 이동? 황성으로 이동했어요. 작별은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동은 어때? 굉장히 축약됐죠? 자, 이 고전소설의 서사갈래 내가 서술성 특징입니다. 어떤 전개야 그럼? 여기서 대화체가 아니라 빠른 전개 뭐라 그래? 요약적 전개. 자, 그러니까 이동 파트 알아두세요. 이것도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이야. 자, 길게 대화하다가 요약적 전개로 갑자기 툭 치고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너네가 정신 못 차리죠. 갑자기 막 잠깐 줄면 이동해 있을 거예요. 안 돼요. 성으로 낮다는 요약적 전개. 작별 길게 대화, 황성 이동, 요약. 이렇게.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각설. 그 밑에 이제 각설이 또 다른 사람 시킬 거니까. 자, 얘들아 이제 각설에 대해서 주세요. 자, 각설. 이것도 알 거야, 많이 봤을 거야. 자, 이제 용궁 얘기 끝났어. 자, 용궁 얘기 끝났고 황성으로 왔어. 그럼 누구의 다른 사람 얘기 나오겠죠? 자, 다른 사람의 장면이 나오겠지? 자, 각설 주세요. 장면 전환. 자, 각설의 기능 장면을 싹 바꿔준다. 그러니까 약간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같은 거야. 씬 너네 기억나나? 이렇게 하면은 1씬 장면 전환하면 2씬. 자, 씬 같은 기능이에요. 고전소설 시나리오 씬 기능 같은 역할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각설 하면 여기 읽어야죠. 또 다른 사람이 쓰고 있자. 자, 각설 해가지고 그 중략전까지 뒷장에 중략전까지 있어.
당연히 누구 했어? 이 무양공주의 명을 받은 무사겠죠? 무사 정도 세모. 무사는 맥락상 얘가 집행관이겠다. 오케이? 집행관 정도. 명령을 받은 공무원 정도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모친 찾습니다. 한탄 점수 나오겠고, 슬피 통곡하겠고. 자, 그 밑으로 이제 너네는 뭘 찾느냐? 이게 중요한 거 나와요. 시련에 처한 이 무사, 이 애운.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밑으로 근처에 나옵니다. 안 넘어가도 돼요. 자, 고전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서술성 특징 나와요. 이 시점은 일단은 누가 들어와야 돼? 치우라.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시점은 뭐다? 1인칭 주인공 이런 것 중에. 그치. 자,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전전 작가 시점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할지 알 거야. 전전 작가 시점인데, 자, 작가 시점의 이 소설 중에 어느 부분들은 아예 이 작가, 이 서술자가 뭐 한다? 개입한다. 자, 그럼 너네는 서술자 개입 문제를 아주 높은 확률로 언제든 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자, 개입 파트가 어딘지 찾는 거. 자, 주로 어떻게 끝난다? 서리적으로 끝난다. 자, 주로 서리적. 이거는 고전의 전통 같은 거야. 자, 서리적 합이 높은 확률로 서리법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같이 볼 거야. 이거 누구 시킬 거예요? 자, 서술자가 개입이 된 부분을 찾는데 그 내용이 개입을 한 내용이 인물이다. 아니면 작중 상황에 대한 평가까지가 있다. 그러면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자, 둘은 뭐 보통 같은 선상에서 배웠을 건데 굳이 조금 구분을 할 필요도 있어. 자, 논평까지 들어가면 편집자적 논평이야. 자, 그러니까 너희는 서술자 개입 부분 찾으시고 이게 논평까지인지도 파악을 하세요. 진짜 어딘지 저희 또 찾았을 수도 있죠. 시키면 재민이 불쌍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은재하자. 자, 은재야 어디에 있어요? 불러주세요. 그 부분. 서술자 개입 부분. 자, 수연이 갑니다. 하나, 서술자 개입 부분 불러. 악기랑 싸고 있으면 이게 티가 나는 거야. 언제, 지금 언제 갈지 몰라. 다영이 갑니다. 다영아 불러줘. 서술자 개입이 어디 나오는지? 그래, 이거 얼른 나와야지. 자,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고. 다 문제 나온다고 얼른 나와줘. 지금 기억 써있잖아. 가련치 아니하리고. 얘들아, 리오의 정확히 체크. 서리법. 그러니까 고전소설 버전에는 리오가 나와. 현대 소설도 나오는데 고전 버전은 리오 체크하시고. 자, 근데 이게 다영아 편집자적 논평까지도 맞다 아니다? 전형적이지. 자, 이 봐봐 앞에 밑줄 치세요. 이끌어 가다가 강수에 던지니. 자, 그럼 뭐야? 인물의 작중 상황에 대한 논평인 거야. 오케이? 자, 그게 어떻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정확한, 이 전형적인 불쌍하다라고 인물과 상황에 대해서 편집자가 논평해요. 이건 친절한 버전의 서술자 개입 플러스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다만 2, 4학년이 가서 고득점이 되려면 얘가 헷갈리는 경우를 집요하게 물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오고 얘가 뭐 논평까지 하는 건가 아닌 건가가 따져 묻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고득점 문제.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앞으로 대비할 거고. 넘어가. 이제 넘어가. 화장실 빨리 가. 화장실? 따라가. 강아지한테 가고요. 지연이들 기다릴 일이 없죠. 자, 용왕이. 자, 이제 얘들아 중력 정답은 끝내자. 하랑이도 가고 싶은 거 알지? 네? 아니. 아니지. 하랑아. 자, 뒷장으로 얘들아 모두가 뒷장으로 넘어가서 하랑이가 이제 요거를 아까 읽었으니까. 자, 지금 강에다가 수장시키려다가 강의 신이 있어요. 누구야? 강의 신. 뭐라고 나와?
강의 신 당연히 보겠어. 그냥 이전에 세 줄 중에 용신, 강예신 체크. 용왕 아니에요, 얘들아? 용신이에요. 자, 그럼 용왕이 갑자기 나오면서 용신한테 뭘 내린다. 그럼 용신은 강예신입니다. 자, 얘들아, 수공개 안 까먹었죠? 자, 옥황 상제보다는 용왕이 낮고, 자, 용왕보다는 옥황이 높고, 용신은 강보다는 바다가 사이즈가 크잖아. 자, 강의 용신보다는 용왕이 높습니다. 이것도 다 도교적 세계관이야. 자, 하늘나라, 바다. 그래서 용신한테 용왕이 남의 용왕이겠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칙지를 내렸어요. 자, 이 전가를 내린 거야. 자, 당연히 기본 바탕 정기성이에요. 물에 들어온 아이에 대한 체크했어야 돼. 너네는 아까 이미 체크를 했었어야 돼, 소연아. 자, 아이, 애운이죠. 동그라미. 애운을 살리라. 이런 식으로 호칭하고 아이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 있다라는 거를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용신이 오직 칙지를 받자와 물 밖으로 어떻게 됐다? 터냈다. 그러니까 애운이 살았다. 애운이 물을 이제 토하면서 정신이 들었다. 인우야, 호연아, 이거는 의무야. 빨리 가서 물 먹고 와. 호연아, 스탠드. 여기는 이제 기회가 끝났어. 물 있는데 안 먹고 있잖아. 자, 뒤에가 좀 서 있어. 그러면 인우는 빨리 물을 먹든지 뒤에가 서 있으세요. 두 명은 지금 이 앞치를 자유를 못해. 자, 이거 왜 안 먹는겨? 그래서 얘들아, 애운이 이제 살았다까지 하고 잠시 내릴게요. 중략 이후로. 그 다음에 너는 알아서 얘들아 이제 중략에서 알아서 통합 치고 있어. 미리 치고 있어. 중략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네. 화장실이요? 여기. 뭐 잠깐 쉬어가는 선생님인데? 빨리 갔다 와. 추워? 아. 빨리 갔다 와. 화장실이요. 뭐야? 갑자기. 이 모든 게 주영이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아가 이 난장판을 얹었습니다. 다행인 건 아니고 인우가 좀 살아나고 인우는 저기 있고 그다음에 호연이는 서 있고. 데스크에 꼭 말하시고 시간과. 숙제가 많네. 해결했죠? 주인공이 여자다 남자다? 그래, 분담소설의 전형적인 그 여자 영웅. 얘들아, 저 잠 좀 깨다. 얘들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제 광복절이었잖아. 너네 영화 같은 거 안 봤어? 그런 날이나 보는 거 아니야? 영화 안 봤어요, 소민아? 특선 영화 안 봤어? 그다음에 저기 주여가 친일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친일파 이슈로 시끄럽잖아. 어제는 광복절이었고. 제일 유명한 친일파. 내가 한 명을 더 이제 물어보려고 이 사람부터 밑바닥 깔고 만인의 친일파 있잖아. 이 사람 모르면 누구 한국인 아니잖아. 이완용이 있죠. 한 명을 더 알아갑시다.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친일파를 외워갑니다. 오케이? 친일파 을사오적 다 모르잖아. 나도 기억 안 해. 자, 이완용만 알잖아. 한 명을 더 알아갑니다. 한 명을. 자, 새로운 접근. 광복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친일파도 기억해야 한다. 송씨가 있어요. 송땡땡. 이 사람도 이완용급이야. 아주 양아치 같은 이완용 버전. 양아치, 이완용, 양아치 버전. 이런 거. 송땡땡. 자, 아무도 모르는 거 같아요. 송혜교 해봐. 송. 자, 지금 나간 애들 뭐 하는지 모르게끔
기분 나쁜 강한 사람 친일파의 스파. 네. 그다음 알아둡니다. 강북전 마트에서 얘는 막 부인, 막 친구의 부인을 이런 결이에요. 친구의 부인 막 이런 거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안 기다려. 자, 다시가 이제 입고 너네 얘들아 뭐 한다? 요거 한다. 요거 다 나올 거야. 누구로 싹 바뀌었는지 갈 거야. 자, 중량 밑으로 누가 할 거냐면 이누가 낀 김에 이누가 읽을게요. 시작. 크게 도사가 시작. 송병준 알려주지 마. 저 우리 아이들. 너네들은 동그라미 세모 체크. 예를 들어 시를 한 작은 그거를 그리고 슬픈 행복한 그런 잘 그리고 이런 참 좀 참 이제 좀 네, 너네는 이제부터 각설도 체크해야 돼요. 각설 밑에 각설 바로 밑에 나오죠? 그 체크하고 그 전까지 해볼게요. 자, 얘들아 각설 전에 이제 누구로 각설이 됐는데 중량이니까 또 바뀌었던 거야. 지금 그 인우가 읽은 부분 있죠? 이제 누구 얘기야, 인우야? 지금 누구 얘기예요? 유부인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쳤겠고요. 자, 유부인 파트야. 유부인의 시련이죠. 그럼. 자, 아까 예문의 시련. 강의 푸장들 위기에 있는 걸 용왕이 신이한 힘을 가지고 초월적 조력자로 구출했어요. 자, 그것도 체크해놔야죠. 참고로 용왕의 도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력자인데, 도와주는 조력자인데, 초월적 조월자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뭐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조월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이프, 이 유부인은 어떻게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는지 볼게요. 참고로 여기서는 다른 이름도 같이 알아둘 거예요. 자, 동그라미 색은 좀 잘했어야 돼. 첫줄, 무사, 똑같이 집행관, 거상이 시르려 한대요. 자, 난영이 나오면 갑자기 얘들아 선영 아니야? 난영이에요. 난영에다가 일단은 동그라미. 난영이 누굴지는 대화를 통해서 추론할 겁니다. 소절을 붙들고 슬피 통곡하여 왈. 자, 가련하고 애달부터 유부인. 자, 유부인 같은 요조숙녀. 유부인한테 요조숙녀라고 하고 존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참혹히 죽게 될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로 애통하다. 그 다음에 체크 천지신명 1월 성신. 자, 황천부토 국어 살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못하는 지금 위기인 거야. 그러니까 역시 천지신명 1월 성신 황천부토의 힘을 이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갈 거냐면 토민한테 가요. 자, 이 말을 할 이런 말 살피소서. 이렇게 빌 사람 누구겠어? 유부인의 이 목숨을 빌어줄 사람 누구겠어? 옆에 누가 같이 있었겠어? 그게 난영의 신분이에요. 자, 얘들아, 유부인은 지체가 높은 양반의 부인이야. 그러면 옆에 누구 있겠어? 조선시대 종이 있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거기다 쓰세요. 이 명칭을 써. 자, 이걸 10이라 그래요. 이거 많이 나올 거야. 자, 앞으로 10이라고 이제 기억하면 돼요. 난영 이름 몰라도 돼. 12 땡땡 이렇게 나올 건데 12가 계집종이겠다. 그러니까 Y 유부인 옆에서 보시는 시중인데요. 시중이 지금 애통해서 이렇게 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대사에서 추론하는 거고, 그다음에 천지신명을 보세요. 자, 여기서 드러나는 세감 체크에 고전소설에 역시 서술상 특징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거든. 자, 서술상 특징 중에 이 세간은 아주 뭐 익숙하게 들어봤을 겁니다. 아까 체크한 천지신명, 천, 세계관,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후, 토, 토. 자, 얘네들 다 뭐야?
우리 1등급 믿고 맡깁니다. 아니 1등급이 아니라 아예 100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너무 좋아. 그 파랑이가 유일했어. 자 그다음에 어디가 됐어? 얘들아 그 대화 밑에 자 남자 체크하세요. 이제 남자라고 나오잖아. 바로 또 바뀌었잖아.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남자 유부인 또 호칭어 바뀌어서 제시된다. 유부인 땡땡 남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남자. 자 애월도 아이 유부인은 남자. 대화 이후에 또 바뀌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동그라미 잘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방송 통곡하면 남녀를 바라보는데 자 얘네들을 기다리는데 그림자가 있어야지 도움을 받지. 근데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도 없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도 리오 체크하시고 서술자 개입. 그림자나 있으리요 그림자 없다는 뜻이야. 서술자 개입 부분이에요. 그림자 도움을 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작가의 이 개입, 작가의 어떤 탄식이 드러나는 거죠. 역시 서리적 표현 리오가 힌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힐난날째. 자 이제 세모 쳤어야 돼. 승우야 누구 나옵니까? 이렇게 막 한탄하고 있을 때 세모 쳤었어야 돼요. 아까 읽을 때. 선영 체크, 동안 체크. 얘들아 여기 있잖아. 선영, 동안, 무양공주, 패거리. 적대자 드디어 나옵니다. 아까 체크해놨던 애들 지금 나옵니다. 선영이랑 동안에 호령이 추상 같아서 얘들아 호령이 추상 같아서 밑줄 한번 치시고요. 자, 이 정도 표현은 몰라도 뒤에 한 번 더 나오거든? 승우야 박빛 베라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선영이랑 이 적대자, 이 무양공주 적대자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 조보를 유부인의 형 집행. 베는 건 칼로 베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숨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얘도 목숨이 명제 경각에 달려있다. 아까 한번 나왔던 현재성 한번 더 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거야. 지금 빨리 베라라고. 호령이 추상 같다라는 거는 한 번 더 나오잖아. 재촉이 불같다. 자 이렇게 유부인을 빨리 처단해라 라고 이선영 적대자 1, 정동환 적대자 2, 이 악당의 무리가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부인도 역시 애운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명제 경각에 청딱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죽기 직전 여기까지 장면 전환된 유부인의 실현 파트입니다. 자 유부인의 실현 파트도 아직은 조력자 안 나타났어. 조력자가 없어 보이는 한탄이 서술자 개입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밑으로 이제 각설. 자 이제 얘들아 너네 계속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동그라미 세모 안 찾고 있죠. 자 누군가 읽을 때 열심히 찾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영이 읽읍시다. 가만 읽으면 돼요. 시작. 각설. 자 이번에는 또 누구 파트가 쉬우라? 각서라고 장면도 선언했죠. 누구 나온다? 다시 김지웅 나와요. 잘 봐. 김지웅 옆에 누구랑 같이 있어? 애우. 자 이거 잘 체크하세요. 김지웅이 아까 혼자 나왔는데 지금 중량 이후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구랑 같이 있다? 애운이랑 아들이랑 같이 있다. 자 거기다가 부자 상봉. 자 이 장면은 뭐다? 부자가 상봉된 상황의 장면 전환한다. 둘 다 있어요. 자 일단 부자는 제외를 했어. 아까 강에 이제 빠져나온 애운을 데리고 자 어디에
시련을 겪은 상황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장면 전환, 중복되는 설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또 빌어야 되겠지. 자, 인간의 힘으로 또 뭔가 좀 난관에 부딪혔어. 자, 근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서 이유가 제시가 되는데 사공에 이제 대답이 있는데 사공이 뭐라고 하냐면 어제 예부면 얘들아 예부면은 그 나란이라는 이 부처예요. 자, 예부에서 나라에서 뭐가 왔다? 관리가 왔다. 관리가 와서 이 만리강에 있는 모든 이 몇천 배가 있었대. 이걸 다 제거한 거야. 그러니까 배를 없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관리 당연히 누구겠다? 이 무양공주 패거리겠다. 요것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양공주 패거리가 나라에서 사람 보내서 배를 없애겠다. 이런 추론이 뱃사공의 전원으로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뱃사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자, 그래서 행차가 갖고 와서 한번 이렇게 이거 갔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원수가 이 김진욱이죠? 원수가 이 얘기를 듣고서 이 뱃사공의 전원을 듣고서 하늘을 보며 탄식하며 이제 준호야 어디를 향해서 말했다. 자, 이 상황을 듣고서 얘네가 이제 또 우리를 엿먹이려고 이렇게 배를 다 제거했구나. 자, 이 얘기를 듣고서 화산을 향해서 얘들아 이제 화산대 황성 아니에요. 화산이야. 산인데 화산입니다. 공간이에요. 화산을 향해 뭐라고 합니다. 자, 화산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강은 길이가 이렇고 넓이가 이렇고 못 건너. 나 날개 없어. 어찌 건너리요 하면서 누구를 찾아? 준우야, 누구를 찾아? 선생을 찾습니다. 선생. 화산을 향해서 선생을 찾는 거야. 지금 대사 안에 선생은 진옥의 사정을 급히 살피소서라고 진옥이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화산에 있는 선생 누군지 나올 거예요. 바로 밑에 줄. 얘들아, 바로 밑에 줄. 가 밑에 줄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무수히 배려하더니 이때 자, 누구 나온다? 마지막 준호야. 누구 나온다? 그치, 이렇게. 화산을 향해 선생을 찾았어. 그 다음에 누구 나온다? 화산 도사. 그럼 준호야, 도사는 뭘 도사라 그래? 뭐를 부리는 사람을 도사라 그래? 도술이야. 얘들아, 도자에 써놔요. 도술이야. 그러면 도사만 나와도 이제 너네는 얼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도술을 부리겠다. 그러면은 얘는 전기적 요소를 당연히 갖고 나타날 것이고 뭔가 정기적인 역할을 하겠지. 조력자겠지. 초월적 힘을 가진 조력자가 또 나오는 거야. 용왕, 용신과 같이 조력자로 또 화산도사. 자, 그래서 계속 도사, 도술 이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밑을 이제 그만 은재가 읽을 건데. 자, 화산도사가 여기 뒤에 바로 읽으세요. 너네는 묶어. 천지부터 묶으세요. 은재 시작. 여기까지 묶으세요. 자, 여기까지 묶어. 살펴보니까지 묶어. 자, 지금 화산도사가 부리는 도수를 묶은 겁니다. 너희는. 됐죠? 자, 화산도사가 부리는 당연히 정기적 요소일 것이고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내용 정리하면은 조화를 부려서 그 조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조화를 부려서 이력소선, 선, 배라 그랬죠? 배를 만들어서 얘네가 건널 수 있게 지금 한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 안에 잘 나. 이 배를 타고 도사가 내린 배 타고 빠르게 요약 전개되는 거야. 요약적 전개. 요약적 전개에서 어디로 갔는지 체크하세요. 반가운 장소 이름 또 나올 거예요. 자, 요약적으로 정리한 거야. 그래서 어디 갔다? 강을 건너 남산 돌아 석교 지나 동남산을 바라보고 말을
어디로 갔다? 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뒤에 어디 나와? 그치, 나오죠. 드디어 나왔지. 장안 나온 거야. 장안. 우리 아까 공간적 배경 자주 나오는 한적 요거 필기하고 왔습니다. 장안에 누구 산다? 장안에 황성이 있고 황성에 천재가 산다. 장안, 황성, 천자 이렇게 아까 지금 장안으로 온 거예요. 자, 강에서 장안으로 요약적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러니까 또 졸면은 왜 장안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안에 왔어. 지금 이제 장안이야. 자, 여기에서 자, 이제 봐봐. 상황 봐봐. 그림으로 그릴게요. 얘들아, 칠판 보세요. 자, 장안 삼거리에 이제 장안은 한양에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마을인 거야. 이 수도인 거야. 사람들 많이 모여 있겠죠? 자, 장안에 사람들이 3대 같이 모였대.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 가운데 5색 기치를 세우고 한 이 수레에 자, 누가 매달려 있다? 부인이 매달려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매달려 있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얘 누구예요? 얘 누구야? 아까 누구였어? 유부인이겠죠. 오케이. 자, 체크. 한 부인이 유부인이겠다. 유부인이 아까 목숨 왔다 갔다 했잖아. 그 유부인의 상황으로 지금 요약적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한 수레 위에 한 부인이 유부인이 매달려 있고요. 지금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상황에 처했다. 이로 원수가 갔어요. 자, 이제 장안에서 누구랑 만나기 직전이냐면 김진호 원수, 그 다음에 유부인, 부인 이렇게 부부의 상봉 직전입니다. 자, 이제 각설 마지막 각설이네요. 얘들아 근데 빠르게 가자. 자, 밑으로 가. 자, 밑으로 빠르게 가세요. 자, 이제 달려서 가는 건 넘어갈게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얘들아 너네는 뭘 찾냐면 살짝 개입을 찾으세요. 쭉 내려와서 20페이지 밑에 부분에 서술자 개입 찾으시고요. 서술자 개입 찾으시고 그 개입 안에 두 가지 표현 기법이 있는데 이거 꼭까지 물어볼 거야. 그 개입 안에 두 가지 표현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는 표현 기법이고요. 자, 이거 달려있는 엄마를 보고 김진옥이 탄식하고 울고 있겠고 아들 애운이도 같이 옆에 왔으니까 울고 있겠지. 그 상황에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이렇게 떠듭니다. 그 부분에 있는 표현 기법 두 개 찾으세요. 이제 수연이한테 갔다가 주혁이한테 갈게요. 자, 수혁아, 아니 수혁이? 자, 수연아, 서술자기 불러. 시켰는데 내라 그랬는데 지금도 시켰는데 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 어? 주혁아 부르세요. 아, 그 전에도 있어요. 맞아. 사랑하지 못하려 맞아. 그 전에도. 네, 일단 둘 다 체크하시고 서술자 개입 맞습니다. 자, 리을, 미음 맞아. 자, 근데 리을, 미음 맞아. 근데 내가 문제는 난 표현 기법은 리을에 있어요. 자, 리을 서술자 개입에 이제 준호가 하랑이가 하나씩 맞을 거예요. 자, 서술자 개입 부분 중에 천지 일월이 무광하고 산천 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이 정도에서는 가능해. 이 정도 한자 정도는 그지? 자, 여기서 쓰인 표현 기법을
이거는 애들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과장법. 자, 두 개 공식 쓰세요. 요거 아예 그냥 문장을 외워도 돼요. 맨날 나와. 과장, 감정이입. 과장, 감정이입. 이게 서술자 개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 자, 마지막 제목만 남았고요. 이제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돼. 하나 기억해야 돼. 사종 세트 있었어요. 남의 유망이. 이거 들고 가서 기니 써먹어라 라고 해서 준 남의 사종 세트 있었어. 소연아 기억나죠? 자, 그 중에 아까 보이는데 시켰어요. 환생의 기능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래, 자, 진주 체크. 자,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고 다음에 진주 나오겠죠. 이제 남자 죽음 위기에 처했잖아. 환생 시켜야 된다고 아까 암시 나왔죠? 여기서 진주가 나옵니다. 진주를 넣었어요. 그래서 낭자가 환생했다. 낭자가 살아났다. 소생.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이제 동안이 지금 형을 집행하려고 막 명령 아까 내리고 있던 동안이 지금 찾아온 원수, 그다음에 살아난 남자를 보고 이제 떨고 있겠지. 그리고 부부의 재회를 보고 떨고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얘한테 세 번째 줄 보세요. 미음으로부터 세 번째 줄. 자, 이제 남자 살아났어.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마음이 든다. 자, 원수가 남자를 살렸어. 그럼 이제 비로소 무슨 마음이 들겠어? 이렇게 만든 원흉. 자, 얘에 대한 복수심 들겠죠. 여기 군심 체크. 군심이 충천하여 이 동안이 같은 일파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 그 밑으로 일반 대관을 누구의 명령 없이, 천자의 명령 없이 스스로 죽이면 이거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는 천자의 신하고, 그래서 동안이를 죽이지 못하는 마음. 자, 그러니까 천자, 황제에 대한 신하의 자 충정심. 여기까지 체크. 충심이죠? 자, 충정심까지 체크하고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유교 사상, 이 충의 사상까지 드러나고 마무리해요. 됐죠? 자, 부인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처벌하지는 못하는 충정심까지 드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자 하시고 다 풀어. 그냥 바로 쉬는 시간 45분까지. 아까 너네 쉬는 시간 저기 화장실 가서 그런 거다? 얘들아 45분까지 쉬세요. 저 시간 기준으로. 잠 좀 깨. 좀 빨리 좀 뛰어다녀.